철거 현장 관련한 소방 브리핑이 있습니다. 네, 현장 화면 보여주시죠. 9월부터 철거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계속 철거 공사를 시작하였고 지금 공정률은 89%고 지금 보시다시피 S8, S9 두 경강만 남고 나머지는 철거 다 했습니다. 붕괴 과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철도 구간은 철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새벽 1시 반부터 4시까지만 작업하도록 철도 공장과 협의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1시 반에서 2시 30분까지 S9 경간 슬라브 절단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슬라브 절단 작업 중 슬라브가 2.9cm 그 단차가 주저앉았습니다. 2.9cm. 그래서 2시 30분에 공사를 중단하였습니다. 공사 중단하고 금일 14시에 안전 진단을 해보고 상황을 파악하기로 해서 14시에 안전 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안전 진단은 참석자는 서울시 토목부장, 광역도로과장 담당자, 그다음에 현장 소장, 감리 단장, 감리 구조 비상주 1명, 그다음에 JL 안전진단업체 2명, 그다음에 외부 구조 전문가 이태규 박사 등 총 9명이 안전진단을 하면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14시에 실시했는데 안에 거더 안으로 저도 들어갔다 왔습니다. 네, 저는 좀 일찍 나와가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갑자기 이제 붕괴가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밑으로 이제 아마 제 생각은 거더가 중간에 끊어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앞에 좀 나오세요. 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의 붕괴 사고 현장 브리핑 보여드렸습니다. 안타깝게도 2명의 사망자와 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속보를 함께 전해드립니다. 오늘 새벽 슬래브 절단 작업 중에 2.9cm의 단차가 발생을 했고요. 붕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쳤다는 속보 브리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종은 재난안전과장이 이제 설명하기로는 공사를 중단을 했었고 이제 오후 2시에 안전 진단을 실시하기로 했었는데요. 이 안전 진단을 실시하던 중에 갑자기 이렇게 붕괴가 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저희가 추가적인 내용은 또 계속해서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스타벅스 카드 환불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충전 금액 사용 비율과 관계없이 전액 환불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환불은 계정당 총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고 신청 후 7영업일 이내에 환불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스타벅스 카드 이용 약관에 따라서 최종 충전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나머지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었지만 스타벅스 관계자는 무거운 책임감과 자숙의 마음을 갖고 최근 환불을 요청하는 고객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기준을 완화해서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스타벅스 카드를 보유한 고객은 기간 중 사용 조건 없이 스타벅스 모바일 앱을 통해서 환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의 5.18 모욕 이벤트 논란과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재차 사과했지만 정치권으로 번진 논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극우 세력을 비호하고 혐오와 조롱을 선동한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스타벅스를 희생양으로 민주당이 또 선동 정치를 벌인다고 받아쳤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동훈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스타벅스 논란이 정치권에서도 계속되고 있다고요? 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조금 전 SNS에 정용진 회장의 뒤늦은 사과가 씁쓸하고 또 소나기 피하기성 가식적 사과가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면서 진정한 사과는 책임과 실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가 5.18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를 모독한 극우 세력을 비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선거판까지 끌어들여 혐오와 조롱을 선동하고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며 장 대표는 제1야당 대표가 아니라 극우 유튜버에 가깝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내란 세력의 후예임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구구에게 표를 구걸해봤자 돌아오는 건 보수의 괴멸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광우병과 사드, 후쿠시마에 이어 스타벅스를 희생양으로 삼아 국민을 또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민재판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대통령 재판 취소 특검에 대한 분노를 덮으려는 술수라고 공격 수위를 높였습니다. 우리 국민들 커피 한 잔 선택할 자유까지 빼앗길 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재명의 공포 정치입니다. 당장 사흘 뒤에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만큼 여야 지도부는 유세전에도 바쁜데요.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경기 여주와 이천, 충북 제천과 경북 안동까지 상대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곳을 핀셋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들어 처음으로 서울 유세에 나서는데요. 성동과 마포, 강서 등 한강벨트를 걷지만 오세훈 후보와 동행하지는 않습니다. 네, 서울시장 후보들 유세전도 한창인데 국회 행안위에서는 이들을 엄호하기 위한 공방도 이어지고 있죠. 네, 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정청래 대표와 함께 여의도에서 출근길 직장인들을 만나며 하루를 열었습니다. 이후 관악구에서 유세를 벌인 뒤 구로와 동작을 찾아 구청장 후보자들과 간담회를 여는 등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내 집 앞 10분 전철역이라는 제목으로 도시철도 공약 발표회를 진행했고요. 이후 종로와 마포, 은평, 용산 등으로 가며 종일 바쁜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GTX 철근 누락 사태 관련 2차 현안 질의에서 여야 서울시장 후보 대리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상대 후보를 비판하는 팻말을 모니터에 붙이고 나섰고 시작부터 고성도 길게 오갔는데요. 국민의힘은 정원호 후보가 철근 누락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출석을 요구했는데 민주당도 오세훈 후보가 출석해 해명하라며 맞불을 놨습니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철근 누락 보고가 제때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서울시 관계자들의 집중 질의하며 공세를 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스타벅스 불매 건과 정원호 후보의 경찰 폭행 건 등을 질의하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네, 다른 격전지 분위기도 알려주시죠. 네, 울산시장 선거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상욱 후보가 진보당 김종훈 후보와의 단일화 여론조사 중단을 발표했는데요. 김상욱 후보는 조금 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진행 중인 여론조사에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가지 않아 인정할 수 없다며 단일화 여론조사를 다시 새롭게 진행하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종훈 후보는 오늘 MBC 라디오에서 김상욱 후보 측이 여론조사 수치를 미리 확인한 뒤 자신들이 불리하자 중단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진행 중인 여론조사를 그대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지지부진하던 보수 야권 단일화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내일로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울산 지원 유세를 계기로 국민의힘 김두겸, 무소속 박맹우 후보가 손을 잡을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경기 평택 을에서는 민주당 김용남 후보의 차명 대부업 관련 의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 아침 KBS 라디오에서 일원도 받은 게 없다며 거듭 해명했고 민주당도 후보 사퇴 등은 없다며 김 후보가 직접 해명하고 돌파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경쟁자인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는 대부업법 위반은 서민생활 침해 범죄라며 사퇴를 촉구했고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도 김용남 후보의 해명이 공개된 녹취와 배치되는 부분이 드러나고 있다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전북 군산 김제 부안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박지원 후보와 관련해 지난 2018년 필리핀 성접대 폭로가 나왔는데 당사자는 사실무근이라며 곧장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미군이 이란 남부 지역을 공습한 것에 대해서 이란에선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 고위 협상단은 종전 협상과 관련한 난제를 논의하러 카타르 도하로 향했고 그 사이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교전은 더욱 확대됐습니다. 중동 현지 연결합니다. 양희력 특파원.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나와 있습니다. 종전 협상이 한창 진행 중인데 이 미군의 이번 공습, 이란에선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아직은 상황 파악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이란 정부나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 나온 반응은 아직 없습니다. 이란 언론인들은 폭발음이 들렸다는 소식을 우선 전했습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이란 남부 반다르 아바스에서
3번의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고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페르시아만 다른 2곳에서도 유사한 소리가 들렸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국영 IRNA는 해당 지역 경비대 국무실에 하루 전 성명을 언급했습니다. 일요일부터 화요일까지 반다르 아바스 시 주변에서 불발탄 제거 작전 시행을 발표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해당 폭발음을 들은 시민들은 불발탄 제거 작업이라고 생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이스라엘과 레바논 헤즈볼라는 휴전 이후에도 교전을 멈추지 않았는데 이스라엘이 아예 공습을 강화했다고요?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의 헤즈볼라 거점들과 레바논 동부 일대에 폭격을 강화했습니다. 레바논 국영 NNA 통신은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의 헤즈볼라 주둔지를 비롯해 여러 곳에서 주민들이 일제히 대피를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NNA는 레바논 동부 베카 골짜기 지역 마을은 25일 밤부터 이미 여러 차례 이스라엘군의 공습을 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도 이스라엘 북부 등을 상대로 여러 차례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AFP 통신 보도를 보면 헤즈볼라는 현지 시간 25일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대한 공격을 확대하자 이스라엘 북부 군 기지를 향해 드론과 미사일 등을 최소 4차례 이상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공격은 이스라엘의 휴전 위반에 대한 대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충돌이 확대된 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레바논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린 직후입니다. 네타냐후 총리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חייב אותנו עכשיו זה להגביר את המכות, להגביר את העוצמה, אנחנו נכה אותם שוק על ירך.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란 협상 지금 대표단이 카타르 방문했는데 목적이 뭡니까? 3개월 동안 지속된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협상 타결을 위한 연장선으로 분석됩니다. 로이터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건데요. 이란 대미 협상 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과 아바스 아가르치 외무장관이 카타르 총리와 회담하러 도하에 방문했고 주요 의제는 호르무즈 해협과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이라고 이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또 이란 중앙은행 총재도 동결된 이란 자금 해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동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카타르에서 몇 가지 회담이 진행됐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종전 합의문 초안에 특정 표현을 두고 많은 논의가 오가는 것 같다며 이란과의 협상 문구 마련에 며칠 걸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제주 산간에는 호우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이미 300mm에 달하는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이 지역은 앞으로 250mm 안팎의 폭우가 더 쏟아질 전망입니다. 남해안과 일부 내륙도 비바람이 강해지고 있는데요.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비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현재 가장 비가 강한 곳은 어디죠? 네, 강한 비는 제주 산간과 제주 남동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 산간에 호우경보가, 제주 남부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틀 새 제주 진달래밭에는 300mm에 육박하는 비가 내렸고 제주 산간 곳곳에는 2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 최대 25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걸로 내다봤습니다. 남해안에도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경남 남해안은 150mm 이상, 전남 남해안은 12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 이처럼 제주도와 남해안에 강한 비가 집중되는 건 한반도 남쪽의 저기압과 고기압 사이에서 바람이 강하게 맞물리며 많은 수증기를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내일 오전까지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한때 시간당 20에서 최대 50mm에 달하는 강한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피해가 우려됩니다. 내륙에도 남부지방은 최대 80mm,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는 1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륙은 상대적으로 비의 양이 많지 않지만 전국적으로 순간풍속이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동반될 걸로 보여 시설물 관리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는 내일 오전에 서쪽부터 점차 그치기 시작해 오후에는 대부분 잦아들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